인간과 침팬지는 공통조상을 갖고 있죠. 공통조상,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서 인간도 나왔고 침팬지도 나왔습니다. 공통조상에서 갈라져 나온 각각의 후손들이죠. 과학적 증거 10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염색체, 유인원, 꼬리가 없는 원숭이 느낌 나는 그들, 오랑우탄, 침팬지, 보노보 24쌍의 염색체를 가지고 인간은 23쌍이에요. 공통조상이 있다라고 가정하면 인간은 원래는 24, 24쌍이었다가 하나의 염색체가 합쳐진 거 아니야? 라고 가정을 할 수 있는데 실제로 그렇다는 거죠. 인간의 이범 염색체에는 원래는 염색체의 꼬리 부분에 해당하는 그 텔로미어가 발견돼야 되는데 이번 염색체만 유독 가운데 염색체가 동그란 모양이라고 하면 원래 꼬리 부분에 있어야 할 게 가운데에도 발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합쳐졌구나 라는 증거입니다. 이거 하나만으로는 그걸 알 수 없죠. 근데 어쨌든 우리도 과거에 유인원이었겠구나. 유인원들은 전부 24쌍, 인간만 23쌍이니까 어떤 염색체 하나가 합쳐져서 23개로 줄었네 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이게 첫 번째 증거. 이것만으로는 100% 설명은 안 됩니다. 두 번째, 내인성 레트로 바이러스. 자, 바이러스가 인간의 생식세포, 정자 난자 DNA에 들어가는 순간 흉터가 생긴다고 해요. 바이러스가 아주 강력하게 생식세포에 흉터를 남기는 거죠. 근데 인간과 침팬지는 3만 개 이상의 이 흉터, 바이러스로 인한 유전적 흉터가 위치가 정확히 일치한다고 합니다. 생식세포의 DNA가 몇 개인지는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만 개라고 가정하면 여기 1번, 7번, 11번, 15번, 23번 이런 식으로 한 3만 개가 정확히 일치한다고 해요. 이 서로 다른 종이 바이러스 흔적을 가질 확률은 0에 가깝다. 그 말은 거꾸로 하면 이 흔적, 유전적 흉터는 우리가 같은 종일 때, 침팬지와 인간이 하나의 종일 때, 공통조상일 때 그때 만들어진 흉터구나 라고 얘기해야 이해가 되는 바죠. 갑자기 이게 서로 다른 종에 같은 위치의 유전적 흉터가 생길 가능성이 없으니까요. 또 비타민C 합성 능력이 없대요. 대부분의 포유류는 스스로 비타민C를 만들지만 인간과 유인원은 만들지 못합니다. 비타민C 합성에 필요한 이 유전자가 고장나 있는데 인간과 침팬지는 동일한 위치에 동일한 결함을 공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 공통조상이 비타민C 합성 능력을 잃었고 그 자손인 인간, 침팬지가 양쪽 다 비타민C를 합성하지 못한다라는 게 또 증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 지금 1번부터 3번까지 보면 인간과 침팬지가 다른 포유류, 다른 유인원과는 다르게 좀 더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게 각각 하나로 보면 그렇다고 우리가 같이 공통조상을 공유했겠어?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 하나를 전부 합하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겠다라는 결론이 나온다는 거죠. 미토콘드리아 DNA 계통적 일치. 자, 모계로만 유전자는 미토콘드리아가 있죠. 즉 우리 인간 사회는 대부분 부계를 추적하며 살죠. 족보라든지 가문 이런 게. 근데 실제로 유전적으로는 미토콘드리아를 판단을 하면은 모계 엄마는 확인할 수 있다고 해요. 자녀의 엄마들은. 근데 이게 돌연변이 속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이 미토콘드리아 DNA를 확인하면 분자 시계, 이 DNA가 어디서부터 얼만큼 변하는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해요. 유전자 분석 이런 걸로. 근데 인간과 침팬지 염기 서열을 비교하면 양쪽의 염기 서열, 이 DNA를 서열을 비교하니까 이 정도 변이 속도로 보면 한 600만 년 전쯤에 분화가 됐구나 라는 걸 추정할 수 있는데 이게 화석으로도 정확히 일치한다고 합니다. 인간과 침팬지 딱 그 가운데 모습쯤에 있는 화석들이 발견이 되니까요. 그래서 분자 시계로도 일치하고 화석, 객관적인 뼈 데이터 증거와도 일치하고 중간 단계가 없다라는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화석 증거들이 있다. 위에서 말했던 700만 년 전, 이건 아예 대놓고 공통조상이겠네요. 또는 중간쯤이라고 할 수 있는 300만 년. 그러니까 이미 공통조상에서 인간이 호모 사피엔스가 등장하기 전에도 계속 있었죠.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호모 에렉투스. 보면은 뇌 역량, 송곳니, 직립보행의 변화가 여기서는 직립보행이 좀 불완전했다가 여기로 후대로 오면 올수록 직립보행이 쭉 늘어나는. 그래서 중간 단계 화석은 충분히 많이 발견된다. 이게 지도가 있네요. 중간 단계. 인간의 조상들이라고 할 수 있죠. 해부학적으로 같은 상동기관, 뼈대 구조가 동일하다. 인간의 손, 침팬지 앞발, 고래의 앞 지느러미는 뼈의 개수, 연결 방식이 같다. 이거는
같은 뿌리를 가졌다라는 걸 드러낸다는 거죠. 배아 발생. 인간 배아 초기는 침팬지나 다른 척추동물처럼 꼬리뼈에 흔적이 있고, 인간도 그렇죠. 꼬리뼈에 흔적이 있죠. 아가미 구멍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 인간 배아 초기에 나타났다가 나중에 사라진다. 즉, 인간은 포유류뿐만 아니라 뭐 어류 이런 것들까지도 같은 뿌리를 갖고 있다라는 걸 보여준다는 거죠. 에너지 대사의 필수적인 단백질. 모든 생물에 존재하지만 서열은 좀 다르다. 인간과 침팬지는 시토크롬 C 단백질의 아미노산 서열은 104개가 모두 동일하다. 붉은 털 원숭이한 1개, 닭과는 13개. 즉 우리의 느낌상에도 가깝다고 느껴지는 그 친척들과는 이 서열이 가깝고, 멀다고 느껴지는 다른 동물들과는 머니까 이게 이만큼 다르면은 실제로 계통적으로 좀 오래전에 분화됐구나 라는 것을 또 역추적할 수 있다는 거죠. 현재는 기능이 퇴화한 거. 꼬리뼈가 나오네요. 귀를 움직이는 근육. 귀. 뭐 강아지들, 개들 보면은 귀를 자유자재로 움직이죠. 유인원 조상에게는 기능적으로 있는데 이거는 흔적만 남았다. 이거는 새로 꼬리뼈가 있었을 것 같은 흔적 기관을 누군가가 만들어놨을 가능성이 낮죠. 오히려 우리도 인간과 침팬지는 둘 다 꼬리가 없지만 그 위로 올라가면 언젠간 원숭이과 애들과 또 공통조상을 겹칠 텐데, 그때는 꼬리가 있었고 점차점차 필요가 없어지는, 사라졌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죠. 인간만의 고유한 능력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유인에게도 발견된다. 거울 자기인식, 도구 제작, 문화. 이것도 그 침팬지들끼리 처음 보는 그런 것들을 문화로 전수한다는 개념도 있죠. 숫자 이런 거는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어떤 연속적인 스펙트럼으로 분명히 이들도 갖고 있구나 라고 합니다. 증거들은 서로 보완적이다. 소프트웨어, 유전자도 증거가 있고 화석도 있고 해부학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는 유전자의 양쪽 일치율이 뭐 98.5%인가 1.5%만 다르고, 그리고 그 내용도 좀 재밌었어요. 인간과 침팬지, 뭐 고릴라 이 세 개체를 놓고 보면 인간 입장에서는 침팬지와 고릴라가 분명히 더 가까운 친척일 거라고 여기지만, 실제로 유전자 분석을 해보면 인간과 침팬지가 더 가깝다고 해요. 침팬지와 고릴라는 상당히 먼 친척이고, 그래서 고릴라 입장에서 보면 인간이나 침팬지나 같은 놈들로 보인다는 거죠. 우리 시각에서 보면 침팬지나 고릴라가 되게 비슷하게 보이지만 그 부분도 참 신기했습니다. 근데 증거는 제 생각에는 차고 넘치는데 안 믿는 분들한테는 아무리 해도 설득이 안 되더라고요. 종교의 영역인가 싶습니다.